자, 교재 페이지 68페이지고요. 자, 중학교 1학년 영문법 수동태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동태라는 거는 능동형 몇 형식부터 3형식부터 수동태로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앞서 얘기를 했어요. 자, 왜냐? 타동사가 있어요. 타동사면 뭐가 필요하죠? 목적어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있는 문장만이 수동태로 가능하기 때문에 3, 4, 5형식의 능동형의 문장만 수동태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4형식, 3형식 문장의 수동태의 경우에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 볼게요. 위에다가 잠깐 하면 자, 3형식은 주어, 타동사, 목적어가 있는 3형식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주어가 직접 목적어를 한다, 동작을 하는 거죠. 이때 능동태인데 이 능동태를 어떻게 수동태로 바꾸면 자,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먼저 나와요. 그쵸? 지금 목적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이제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얘가 주어인 거죠. 자, 이 동사는 be 플러스 pp 형태가 되어야만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문장이 여기서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안 와야 되는 게 수동태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주어는 어떻게? 행위의 뜻을 나타내 뭐에 의해서 동사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의 뜻의 전치사 by를 쓰고 주어를 쓰는데 이것을 우리는 행위자라고 얘기를 하죠. 행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3형식의 수동태를 이렇게 해서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앞서 우리가 했던 부분들이고요. 자, 수동태 몇 형식? 4형식이에요. 자, the movie ticket. 이 영화의 티켓이 받은 거예요, 준 거예요? 티켓은 지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죠. 주어진 거죠. 자, 이렇게 쓰는데 to me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 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 친구에 의해서 나에게 이 티켓은 주어진 거다 이런 건데 결론 이 두 문장은 5형식, 4형식 수동태와 5형식 수동태의 기본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남는지에 대해서 하고요. 5형식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지각동사였을 때 혹은 사역동사였을 때 수동태로 변화에 있어서 약간의 추가되는 게 있어요. 물론 사형식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약간 이론이 좀 길어질 수 있는 시간인데 자, 먼저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가 어떤 경우야? 일단 사형식 같은 경우는요. 목적어가 몇 개? 2개인 문장이에요. 자, 간접 목적어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항상 현장에서도 그렇고 설명을 할 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해요? 간접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을로 해석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거든요. 자, 주어는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에게 주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기 때문에 누가 받고 무엇을 줬는지 그게 명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형식이거든요. 조금만 줄일게요, 여러분. 잠시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형식 문장. 자, 일단 기부 동사가 대표 동사죠. 자, 우리 이모는 줬죠? 무엇을요? 나에게 간접 목적어예요. 무엇을? 직접 목적어를 이 책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목적어가 2개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당연히 그러니까 수동태는 뒤에 있던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사형식은 목적어가 2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동태 형태가 몇 개가 나와요? 2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간접 목적어가 먼저 튀어나가는 경우 첫 번째,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 두 번째. 이렇게 2가지 형태가 나오니까 이거를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능동의 사형식 문장 살펴봤어요. 이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수동태로 만들 거예요. 자, 수동태에 목적어가 동사 당하는,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 당하는 입장의 문장이죠. 내용의 문장이죠. 자, 지금 이제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누구 앞에? 동사 앞에, 즉 주어 자리죠. 자, 나는, 그쵸? 이제 주어가 됐어요. 자, 시제 주의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일치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일단 주어진 능동의 형식, 사형식, 문장 시제, 과거 시제. 그렇기 때문에 give의 과거형 gave예요.
얘의 수동태 그래서 BPP가 와야 하기 때문에 was 아니 비동사 BPP의 B를 was 왜 과거니까 그쵸? 애초에 능동형이었을 때 과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was여야 하고요. 내가 그 책을 나에게 이모가 줬으니까 이모가 나한테 준 거니까 내가 받은 입장인 거죠. 자, 이거는 동사를 똑같이 receive라고 쓰면 되겠네요. 잘 안 보이죠? receive receiv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무엇을 내가 받은 거예요? 책을, 그쵸? 책을. 직접 목적어였던 게 이제는 그냥 목적어가 된 거예요. 그쵸? 자, 누구에 의해서? 우리 이모에 의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조금만 넓힐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직접 목적어가 튀어나가는 거 할 거예요. 자, 색깔을 바꿔서 형광펜 파란색으로 다른 걸로 할까요? 보라색으로 할게요. This book. 이제는 이 책을 나에게 줬다라고 했는데 이 책이 뭐예요? 주어 자리로 나갈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시제는 과거죠. 얘도 조금만. 자, 그 책은 주어진 거죠. 누구한테? 나에게. 그죠? 누구에 의해서? 우리 이모에 의해서. 여러분들 전치사 to에 대해서 살짝 알아볼게요. 자, 전치사 to는요. 뒤에 어떤 명사가 올 수 있냐? 사람 명사가 올 수 있어요. 일단 전치사라는 거는 뒤에 명사를 써야 되는 게 포인트죠. 무조건 조건이죠. 사람 명사를 쓸 때 이 to는요. 뭐뭐에게로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올 때는 뭐뭐까지 이러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올 때 장소가 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어디에 요렇게 쓰일 수 있어요. 해석하는 방법 여러분들 챙기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전치사 to에 대해서 왜 설명을 했느냐?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오면 누구에게 이 책이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죠. 자, to 전치사 to 뒤에 어떤 명사 왔어요? 사람 명사 왔네. 그쵸? 사람 명사가 이렇게 와서 뭐예요? 이 to는 뭐뭐에게로 해석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tell 역시 사형식으로 쓰여요. 자, 이제 전치사 to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좀 더 깊이 있게는 요거를 설명하고 얘기를 할 건데 한 번 더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내용을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좀 더 전치사에 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제는 펜을 좀 바꿔서 파란색으로. 자, 톨은 텔의 과거형이죠. 시제 과거예요. 그쵸? 과거. 자, 진한 색으로 하니까 조금 더 낫다. 자, 그는 말했죠.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그의 비밀을 말했대요. 자, 이제 수동태로 바꿀 건데요. 첫 번째, 누가? 간접 목적어가 먼저 누구 자리로? 주어 자리로 빠져나간 수동태를 먼저 할게요. 자, 그녀는요. was told. 말했죠. 말했어요? 말해진 거죠. 이건 뭐예요? 듣는 거예요. 요거는요. 얘는요. listen하고 같은 뜻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가 말해서 그녀가 듣는 거니까 듣는 입장의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갔으면 얘가 듣는 거죠. 그래서 listen to 혹은 hear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아이고 hear 이렇게. 자, 근데 과거형이니까 listened나 heard가 와야죠. heard 이렇게. 자, 무엇을 들었어요? 그의 비밀을. 자, 이제는 목적어가 하나가 됐네요.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그에게서. 자, 이제는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가. 누구 자리로? 주어 자리로. 자, 그의 비밀이 떠도는 거예요. 말해진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listen to 혹은 과거니까 listened to 혹은 heard가 와야 되겠죠. 같은 의미로 누구에게? 그녀에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이건 똑같죠. by 플러스 행위자. 자, 그러면 선생님 전치사 이거는 어떻게 해서 쓰는 건가요? 자, to와 tell은 같은 전치사를 써요. 다음에 요거를 좀 외워야 하는데 암기.
외워야 하는데 이게 수동태 구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자, make, buy, get, find, cook 얘네들은요. 약간 정성이 들어가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for를 씁니다. 그 다음에 ask와 inform, 그 다음에 require, ask, require, beg까지. 요청하다, 간청하다라는 이런 동사의 뜻까지 굉장히 많아요. to 같은 경우에는 give도 있고 send, tell, teach, 그다음에 show 조금만 추가할게요. show, lend, 그다음에 send 있고 그다음에 feed도 있어요. 누구에게 먹이다. 그다음에 allow 이런 단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자, 요건 어떻게 쓰느냐? 주어 사형식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쓰는데 요 동사가 어떤 동사냐, send류냐, 그러니까 기부류죠. 그러니까 make류냐 혹은 ask류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뭐가 오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send 기부류의 동사, send나 기부류의 동사일 때는 이 둘의 위치가 바뀔 때 주어, 사형식 동사, 직접 목적어가 튀어나가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지겠죠. 자, 선생님의 전제가 뭐였어요? 사형식의 문장을 몇 형식으로? 3형식으로 바꾸는 전제예요. 사형식은 목적어가 2개지만 3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 하나. 목적어 1개. 1개. 그러면 목적어 2개의 목적어 중에 하나를 수식해주는 어구, 그러니까 꾸며주는 어구로 만들면 걔는 더 이상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조금 더 들어가서 밑에 자리가 없으니까 밑에 쓸게요. 명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짚어봅시다. 명사가 하는 역할, 기본적으로 주어 역할을 하고요.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보어의 역할을 해요. 그쵸? 근데 이 명사 앞에 전치사를 쓰게 되면 전치사 뒤에 명사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명사가 하는 이 주요 이 3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전명구 이건 뭐예요? 전명구. 그러니까 명사가 그냥 전치사 뒤에 올 뿐이지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주, 목, 보 이 3가지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쵸? 이해되죠?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만 단순히 바꾼 게 3형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목적어는 그대로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 역할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다 요 자리에 전치사를 써주면 된다. 그러면 이 기부류, send류는 어떤 동사를 쓰면 된다? 이 자리에 전치사 to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이렇게 볼게요. 색깔을 좀 바꾸고 녹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를 묶어서 수식어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목적어가 하나가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시겠죠? 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다 눈치가 빠르겠지만 이제는 make류, 이 for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색깔을 바꿔서 자, make라는 동사예요. 자, 주어 make라고 쓸게요. make 간접 목적어고요. 직접 목적어옵니다. 자, 얘를 사형식이라고 하면 사형식이죠. 왜? 목적어가 2개가 왔으니까. 자, 이제는 목적어가 하나인 3형식으로 바꿀 거예요. 자, 갈게요. 자, 주어 make 그대로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쓰고요. 이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지는데 이 make류의 동사는 어떤 전치사를 쓴다 그랬죠? 그렇죠. 이 자리에 for를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다? 전명구를 이렇게 가로를 묶어보면 목적어가 하나가 남는 삼형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는 이 과정까지 했는데 하나 지금 보면 자, 텔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조금 짚을게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위로. 자, 그러면
tell이라는 told라는 이 동사를 쓴 사형식이 직접 목적어가 뒤로 앞으로 가는 수동태로 만들 때 이 to her가 왜 나왔는지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사형식 수동태 마무리 지었고요. 5형식 수동태 가겠습니다. 5형식 문장의 수동태, 일단 5형식의 형식을 먼저 보면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오는 형식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소진이는 find 찾았죠. 이 기사가 뭐 한 거예요? 흥미롭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쵸? find가 찾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해석도 되지만, 오형식일 때는 알다, 깨닫다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수동태는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니까 요렇게 지금처럼 단순하게 목적격 보어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이제는 요 앞에 목적어가 없고 주어로 나갔죠. 그럼 얘는 주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형식이 수동태로 바뀌면 3형식이 되는 거고요. 위에처럼 4형식은 두 가지가 나오니까 4형식이 수동태로 바뀌면 1형식 혹은 3형식이 남는다 이런 거죠. 자, 이제는 목적격 보어가 동사 원형인 경우에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어떤 거? 5형식 동사의 지각동사와 사역 동사를 썼을 때 수동태로 바뀔 때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설명을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볼게요. so는 지각동사예요. 그쵸?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니까 5형식이죠. 당연히 허, 목적어, 댄스,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녀가 춤을 추죠. 그쵸? 어디에서? 무대 위에서. 얘를 수동태로 바꾸고 보니까 자, 과거형이니까 BPP 자리에 was 쓰이고요. C의 과거 분사형 seen이 왔어요. 근데 선생님 목적격 보어니까 바로 그대로 내려주는 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조건이 뭐였어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처럼 동사 원형,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는 동사의 경우에 약간 특이한 게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뭐로 바뀌었어요? 투부정사로 바뀌었죠. 투부정사. 이게 규칙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자, 얘 동사죠.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로 바뀌지 않은 5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을 때 목적격 보어를 수동태로 아니 투부정사로 바뀌지 않은 경우를 한번 써볼게요. She was seen dance on the stage 블라블라 똑같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목적격 보어였던 게 그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was 동사고요. 댄스도 동사예요. 그쵸? 굳이 하자면 동사 원형인데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는 근데 이 둘에 뭘 구분하라고 여러분들 좀 더 누가 동사인지 구분하라고 구분을 쉽게 하라고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to를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기억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좀 이론이 여기서는 좀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돌아가서 강의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69페이지에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 영상을 먼저 보기 이전에 뭐 해야 된다? 스스로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먼저 풀어보고 이제 선생님이랑 강의하면서 문제를 맞춰보는 채점을 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강의를 듣는 거에만 이제 너무 의미를 둬서 듣기만 하고 스스로 푸는 시간 안 갖고 바로 그냥 강의를 듣고서 강의 들으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강의를 찍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제대로 들었구나 실력이 쌓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론이 끝났으면 정지시키고 문제 풀고 선생님이랑 강의 들으면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갈게요. 사용식 문장의 수동태예요. 자, 볼게요. 일단 was bought라는 거는 과거형이면서 수동태예요. 이 가방이 누군가에 의해서 구매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오브네요. 어허. 자, by는 아까 뭐였어요? 누구를 위해 정성이 들어가는 거니까 for를 써야 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for가 정답이겠네요.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present. 이 present 뭐예요? was given이라는 수동태가 나왔어요. 자, give라는 동사는 누굴 쓴다 그랬죠? 그렇죠. for 대신에 to를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unique jacket. 이 독특한 자켓이 만들어졌네요. make, buy, 그 다음에 cook, find, get 이런 동사들은 사형식을 사명식으로 바꿀 때 어떤 전치사를 쓴다? 정성이 들어가니까 of가 아니라 for를 쓴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The email was sent요. was sent 기부류랑 같네요. 기부류의 동사는 전치사 to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for가 아닌 전치사 to를 써야 되죠. 다음에 5번 A funny storybook 이 재미있는 이야기 책은 읽는 거죠. 읽혀지는 거죠. 그쵸? 낭독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 엄마에 의해서. 자, 누굴 위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of가 아니라 누구에게 읽어주는 거야. to를 쓰는 거죠. 그쵸? to를 씁니다. 다음 The difficult question 이 어려운 문제는 질문 받았어요. 요청 받았어요. 자, ask, beg, require, 그다음에 inform 이런 것들은 뭐예요? 누구에 대한 정보기 때문에 for가 아니라 of를 써야 해요. 그쵸? 여러분들 이거 잘 앞에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었던 68페이지에 전치사에서 나오는 이 전치사 to, for, of를 어떤 경우에 쓰느냐 하는 그 동사들을 반드시 외워야 해요. 아시겠죠? 자, 5형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자, 5형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사형식을 먼저 보면 주어, 사형식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쓰였던 문장이 사명식으로 바뀌거나 그리고 이거를 수동태로 바뀌는 거. 사형식을 사명식으로 바꾸는 연습이 충분히 되면요. 직접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갔을 때 바로 그러니까 수동태로 바꾸는 걸 바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까지도. 자, 그럼 5형식은요. 주어, 5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오죠. 자, 가겠습니다. 가로 안에 주어진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 쓸 거예요. 일단 보니까 was made예요. make는 그냥 일반 5형식 동사로 목적격, 보어의 명사나 형용사를 쓰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사역동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make는요. 사역동사예요. 왜? think를 보니까 얘는 사역동사구나 알 수 있죠. 자, 갑니다. She was made to think죠. 왜? 원래는 make her think예요. 그녀가 생각하는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왜? 사역동사는 그녀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니까, 시키는 거니까. 자, Cindy heard예요. 뭐예요? 지각동사네요. 자, 지각동사도 마찬가지로 먼저 쓸게요. 원래 능동이었을 때 누군가가 누군가가 들었어요. hear. 근데 과거니까 heard를 쓸게요. 들었어요. 무엇을? Cindy가 뭐 하는 걸? 노래하는 걸 들은 거예요. sing. 자, 동사 원형을 썼죠? 누구 자리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을 쓰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수동태로 바뀔 때 그 목적격 보어를 투부정사로 바꾼다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to sing이 와야 하죠. 자,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The door is kept,예요. 그 문이 유지되어 있네요. 뭐한 상태로? often. 열려져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요. 얘는 뭡니까? 그냥 often을 쓰면 되죠. 왜? keep은 kept의 원래형은 keep이죠. 자, keep은 지각동사예요, 사역동사예요? 둘 다 아니죠. 그래서 동사 원형 그대로 open을 쓰면 돼요. 얘는 동사가 아니라 뭐니까 원형 부정사예요.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 open도 is kept하고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 그리고 좀 더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연관성을 준 거고요. keep은 사역 지각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open을 쓴다. 그대로 원형을 쓴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근데
여기서 오픈이 열려 있다. 그 문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오프닝이라고 써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좀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동사가 아니라. 오픈은 여기서 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 설명이 빠졌네. keep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와요. 왜? 이 목적어의 형태,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오픈은 열린이라는 형용사예요. 열린. 그래서 동사 같지만 열린이라는 형용사형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was seen이에요. 아하, 얘가 오형식 능동이었을 때 오형식 지각동사였겠구나라고 우리 알 수 있죠. 자, watch예요. 당연히 to 부정사로 바뀌어서 watch가 와야겠죠. 자, 이 도시는요 뭐라고 불러요? 불리죠? be cold가 되겠네요. 그쵸? 얘를 원래 능동역으로 볼게요. 굉장히 독해에 많이 나오는 수동형이에요. 자, 사람들은 people이라고 할게요. people 현재니까 call이라고 하죠. 자, people은 사람들이라는 복수기 때문에 call에 s 붙이지 않아요. 그쵸? 사람들은 불러요. 무엇을요? 도시를 the cities city have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오형식 동사고요. 목적어고요. 목적격 보어로 이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여기 이 주어 수동태의 주어 자리로 썼고 이 have이라는 명사 목적격 보어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자세하다. 그죠? 자, I was made예요. 아, make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각 동사로 사역 동사로 쓰이지만 오형식일 때 그냥 일반 오형식으로 해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 형용사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happy가 어떤 상태로 오면 돼요? 그렇죠. 그냥 해피의 형태 그대로 내려와 주면 돼요. 얘를 능동형으로 바꿔볼까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해요. 수동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선 이런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는 연습을 반복해서 하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수동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나는 행복했어요. 내가 행복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치? 그 뉴스가 더 뉴스. 자, 과거니까 made 그대로 갑니다. made me happy가 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요. 목적어가 행복해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만드는 게 그 소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 7번에서 12번 마무리 지었고요. 자, 이 4형식, 5형식 수동태 문장 이거는 혼합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네요. 여러분들이 쓰기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선생님이 이 강의를 들은 친구들의 숙제로 내줄게요. 여긴 숙제인데 요거는 사실 여기서 강의를 해서 설명을 끝내버리면 선생님 딴에는 사실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숙제로 선생님이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 5형식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여기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13번, 17번을 스스로 써서 선생님한테 꼭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 숙제예요. 아시겠죠? 이거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앞에를 한번 다시 보고 여기가 마무리가 되면 뒤에 리뷰 테스트 단원 마무리 문장